오늘은 정말 미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했던 크리스 에반스의 마블 복귀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2026년에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시리즈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출연한다는 것인데요. 둠스데이의 메인 빌런인 닥터 본둠을 연기하는 배우로 로다주가 깜짝 발표된 것에 이어서 크리스 에반스까지 복귀한다고 하니 마블족들은 신이 나다 못해 마블 스튜디오에 뽀뽀라도 갈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지어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할 캐릭터 후보로 마블의 우주적 존재인 비욘더, 캡틴이 흑화한 버전인 캡틴 하이드라 등 역대급으로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블 팬들이 크리스 에반스의 복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요. 과거부터 마블족들 사이에선 크리스 에반스가 복귀할 것이란 루머가 돌았고 지금까지 마블은 이 루머에 대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 복귀에 대한 루머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채로 기다렸던 건 마블 팬들의 여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 기대에 부응하듯 크리스 에반스 복귀가 추진된 것이죠. 아마 디즈니 입장에선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 게 현재 로다주의 출연료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1편 당시 출연료 5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로다주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선 그 100배를 뛰어넘는 약 6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벤져스 둠스데이 출연료는 그 2배에 가까운 금액인 약 1100억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Take that off. What are you?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한편 크리스 에반스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약 10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로다주의 출연료가 2배로 뛴 만큼 크리스 에반스도 200억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데드풀과 울버린의 제작비가 2800억이었는데 로다주와 크리스 에반스를 합치면 그 반에 가까운 1300억 원을 거뜬하게 돌파합니다. 진짜 디즈니 기둥 뽑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사실 최근 행보를 보면 디즈니가 크리스 에반스 복귀에 이런 거금을 투자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엔드게임 이후로 부진했던 와중에 블랙팬서 2에 등장한 근본 없는 히어로 아이언하트를 기점으로 진정한 몰락이 시작됐고 더 마블스가 병크의 정점을 찍으며 많은 마블 팬들이 등을 돌렸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어벤져스 시리즈의 메인 빌런 정복자 캉만 믿고 있었는데 조너선 메이저스의 트롤링으로 인해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마저 무산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마블은 민심도 잃고 제작 흐름마저 잃어버린 건데 결국 어벤져스 둠스데이 발표로 제작 흐름을 되찾고 민심을 돌리기 위해 로다주와 크리스 에반스 복귀라는 비장의 카드를 발동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You trust me? I do. 특히 둠스데이의 감독으로 엔드게임을 제작한 루소 형제가 돌아왔는데요. 마블의 역사를 시작하고 히어로의 근본이었던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한 배우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함으로써 마블의 뿌리를 다시 한번 잡겠다는 청신호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크리스 에반스가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역할로 등장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고 가장 유력한 후보 캐릭터는 2명입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지금까지 총 4개의 어벤져스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어벤져스 시리즈가 캉 다이너스티가 아닌 둠스데이로 변경되며 크리스 에반스는 로다주에 이어 어벤져스 5개 시리즈에 전부 출연하는 배우가 된 것이죠. 어벤져스 시리즈 4개의 제작비만 합쳐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미친 영화이기 때문에 어벤져스 둠스데이도 마블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는 크리스 에반스도 꽤나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먼저 캡틴 아메리카 그 자체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부터 얘기하자면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2019년 개봉한 엔드게임에서 팔콘에게 방패를 넘기고 완전히 은퇴했죠. I'll do my best. 아이언맨은 자신의 이익을 찾다가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언제나 대의만을 외치던 캡틴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쫓는 완벽한 대칭 구조의 마무리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게 된다면 마블 팬 입장에선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블이 멀티버스 장난질로 헛짓거리를 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지만 다행히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앞으로 멀티버스 장난질을 좀 줄이겠다고 간접적으로 보여줬죠. Multiverse thing. Miss after miss. I think it's been steadily great since Endgame. 게다가 팔콘이 캡틴 아메리카의 뒤를 공식적으로 이어받는 스토리를 보여줄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가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크리스 에반스가 캡틴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히고 있는 것은 바로 흑화한 캡틴 아메리카인 캡틴 하이드라인데요. 이게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의외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마블족들은 예전부터 마블 영화를 전부 시청했고 복귀하는 로다주가 맡은 닥터둠이라는 캐릭터가 빌런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로다주가 빌런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크리스 에반스 또한 빌런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 캐릭터를 너무 잘 연기한다면 대중들에게 고정된 인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해리포터를 연기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있죠. 이 사람은 진짜 무슨 개똥 같은 연기를 해도 해리포터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다주도 아이언맨이라는 강력한 히어로 캐릭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빌런을 연기한다는 건 배우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소식이었죠. 마찬가지로 크리스 에반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2005년에 개봉한 판타스틱 4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크리스 에반스는 원래 좀 멍청하지만 몸은 좋은 캐릭터를 자주 연기했죠. 그러나 캡틴 아메리카라는 역할을 맡으며 다소 진중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카메오로 등장한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이 굉장히 반갑고 웃기다는 사람도 많았던 반면 이상하게 이질감이 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Can lick my goddamn cinnamon ring clean and kick rocks all the way to bald hell. In fact, I don't give a shit if she removes all my skin. 물론 크리스 에반스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여러 역할을 맡으며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마블로 돌아와 빌런을 연기함으로써 이미지를 바꾸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캡틴 하이드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2017년 마블 코믹스는 시크릿 엠파이어라는 시리즈를 연재했는데요. 이 만화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하이드라의 수장이 되었고 결국 미국을 지배하기까지 이릅니다. 마블족들이 장난으로 말하는 블루스컬이 아니라 It seems to run on some form of electricity. Close it. 진짜 레드스컬의 목을 따고 본인이 하이드라를 접수했죠. 2017년에 이런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사실은 하이드라였다는 설정이 나올 것이란 루머까지 돌 정도였죠. 그리고 마블은 이러한 기대를 재치있게 활용해 캡틴 아메리카의 위기 대처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Hail Hydra. 마블은 언제나 반전을 주는 것을 좋아하고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도 크리스 에반스를 활용해 반전을 줬는데요. Sorry, what now? 이렇게 반전을 즐기는 마블의 여러 행보를 돌아봤을 때 크리스 에반스가 정의의 편이 아닌 캡틴 하이드라로 출연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캐릭터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바로 비욘더입니다. 비욘더는 1984년 코믹스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인데 당시 편집장이었던 짐 슈터가 자신을 만화에 집어넣고 싶어 만든 미친 먼치킨 캐릭터입니다. 마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그가 정신나간 아크샨이라는 똥을 뿌리고 나간 아무튼 비욘더는 만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만화로 옮겨간 캐릭터로 마블 세계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창조자급 존재입니다. 이런 미친 수준의 캐릭터가 왜 나오나 싶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의외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루머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욘더의 존재가 언급된 배경엔 시크릿 워즈가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닥터둠은 판타스틱 4의 빌런이고 어벤져스 둠스데이에도 등장하며 2027년에 개봉할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욘더는 이 시크릿 워즈를 일으킨 장본인인데 코믹스에서 처음 등장할 당시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비욘더는 뮤턴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최근 마블 스튜디오는 뮤턴트 사가로 돌입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비욘더는 셀레스티얼 다수와도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캐릭터인데요. 영화 이터널스에서 셀레스티얼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지만 아쉽게도 영화가 망하며 셀레스티얼이 자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얼굴을 잠깐 비추긴 했었죠.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에서 지구를 폭파하고 탄생하려던 셀레스티얼의 시체가 다시 한번 등장하며 마블이 셀레스티얼 이야기를 이어갈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셀레스티얼과 싸울 수 있는 존재의 필요성이 반드시 대두될 것이며 그만큼 우주적 존재가 추가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개봉될 시크릿 워즈 그리고 진행이 예고된 뮤턴트 사가 이 모든 것과 연관이 있는 비욘더가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크리스 에반스가 비욘더를 연기할 것이란 루머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배역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로다주와 비슷한 급으로 등장할 것이며 빌런으로 등장하거나 아주 중요한 우주적 존재로 등장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죠. 크리스 에반스의 복귀에 대해 팬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부정적인 의견 또한 있습니다. 아예 뭐 90살까지 부려먹지 그러냐, 이 정도의 빅카드는 시크릿 워즈 때까지 기다렸다가 써야 했던 거 아니냐는 의견 등이 있죠. 근데 보라돌이 형님도 데드풀에서 케이블로 출연했던 전적이 있는 만큼 크리스 에반스도 이질감 없이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